나만의 특별한 영화관, 맹인영화관. 그리고 저는 영화 읽어주는 여자, 이은경입니다. 종종 나 때는 이런 적 없었는데 또는 역시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해 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떨 때 그런 점을 느끼시나요? 저는 지금 시대에 잘 태어났다는 생각이 드는 게 뜬금없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커밋 때문입니다. 커밋이라는 개구리를 혹시 아시나요? 제가 요즘 커밋 인형에 좀 빠졌는데요. 기다란 팔다리에 해맑은 표정까지 저의 바쁜 삶 속에 커밋 인형은 은근 힐링이 되는 존재입니다. 요즘은 외국에서 팔거나 화제인 물건들도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지금 시대가 아니었다면 커밋 자체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요즘 시대에 잘 태어났다라는 말이 사실 엄청 실감나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라. 맹인영화관 오늘 개봉하는 영화는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입니다.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한국 사회 속에서 펼쳐지는 영호의 일대기. 박하사탕 지금 바로 개봉하겠습니다. 입장 시작합니다. 맹인영화관에서 여러분의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관람을 위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첫째, 비상대피로를 확인해주세요. 현재 여러분이 계신 상영관은 제1마음관입니다. 벅찬 감동으로 제1마음관 속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오를 때 바로 옆쪽에 배치된 여러분의 제2마음관으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눈을 감고 마음에 집중해주세요. 셋째, 상영되는 영화는 실제 영화 속 내용을 몇 가지 선택하여 재배치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 왠지 익숙하다. 1978년 가을. 가리봉동에서 공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첫 모임입니다. 하하호호 소풍을 즐기고 있는 사람 가운데 풋풋하고 수줍어 보이는 한 쌍의 커플이 보이네요. 꽃을 바라보며 서 있는 남자에게 그녀는 꽃을 좋아하냐 물었고 그는 나중에 사진기를 사게 되면 꼭 이런 꽃을 찍고 싶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그녀는 새하얀 박하사탕을 건네었고 그는 박하사탕을 정말 좋아한다며 수줍게 웃습니다. 영호와 수님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1978년 가을, 하늘은 푸르렀고 아름다운 들꽃 사이에서 새하얀 박하사탕을 닮은 수님과 사랑을 시작하는 영호는 그야말로 순수한 청년입니다. 찍찍폭폭 달리는 기차 다리 밑에서 영호는 푸르른 하늘을 바라봅니다. 살아갈까? 1980년 5월 영호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수님은 입대한 영호를 보기 위해 면회를 왔지만 영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현재 계엄령 상태이기 때문이죠. 계엄령이 선포되고 광주로 가게 된 영호는 총을 쏘면서 시민들을 제압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출동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영호는 정신없이 내무실을 벗어나 집결 장소로 떠났고 내무실 안 영호가 떠난 자리에는 수님이 영호에게 준 박하사탕이 짓밟힌 채 남아있었습니다. 작전 상황 중 동료의 오발탄에 영호는 다리를 다치게 되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영호는 구조를 기다리며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구석에 기대에 근근히 버티고 있는 영호는 길 잃은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소녀가 수님으로 보여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런데 이때 동료들이 오는 소리가 들려왔고 영호는 소녀에게 어서 도망가라며 눈짓을 줬지만 소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도망치라는 위협 사격을 가하려다 그만 실수로 소녀에게 총을 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1984년) 가을 영호는 형사가 되었습니다. 형사가 된 영호를 보며 그의 가족들은 물론 수님과 모든 주변 사람들이 왜 영호가 형사가 되려고 했는지 의아해합니다. 영호는 운동권 학생들을 신문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신문할 때마다 함께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늘도 심하게 신문을 해야 했던 탓에 영호의 마음도 문드러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수님이 연락이 안 되는 영호를 찾아왔습니다. 어색하게 마주본 상황. 수님은 영호에게 손이 참 예쁘다며 예전부터 영호 씨의 손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건넵니다. 손이 예쁘다라. 영호는 갑자기 수님에게 자신은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니며 이 손은 더러운 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하던 여인 홍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님 앞에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보입니다. 사진사가 꿈이었던 영호를 위해 수님이 준비한 카메라를 돌려주며 영호는 그렇게 수님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형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행패를 부리고 자신이 짝사랑하던 홍자를 여관으로 데려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1987년) 봄 신혼부부 영호와 홍자. 만삭의 홍자가 영호에게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했지만 영호는 그런 홍자의 이야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밥을 먹는 무뚝뚝한 모습입니다. 영호는 운동권 학생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고문을 가하고 공범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냅니다. 더 이상 영호의 눈에서는 고통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신문으로 알아낸 공범을 찾기 위해 잠복하고 있는 영호. 교대 시간이 되어 영호는 가까운 여인숙을 찾던 도중 한 술집에 들어갑니다. 영호는 첫사랑 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훔치고 자신을 그 수님이라고 생각하라는 술집 주인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1994년 여름. 영호는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홍자는 바람을 피우고 또 영호는 심부름센터에 주문해 홍자가 바람 피는 장면을 포착하여 불륜남과 아내에게도 폭력을 가합니다. 그렇게 폭력을 가하고 자리를 벗어나 영호가 만나는 사람은 영호의 불륜녀. 불륜녀와 식사를 하는 와중에 마주친 한 남자에게 영호는 오랜만이라며 반가워하지만 상대방은 왠지 불편해 보이네요. 삶은 아름답다. 그죠? 그 남자는 바로 영호가 신문했던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이 신문했던 사람을 다시 사회에서 만났을 때 영호는 그에게 삶이 아름답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1999년) 봄. 영호는 차 안에서 머리에 총을 대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미처 방아쇠를 당기진 못하고 실패합니다. 아내를 찾아가지만 아내는 문전박대하고 땡전 한 푼 없는 영호는 오래된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청합니다. 한 남자가 비닐하우스로 영호를 찾아오고 영호는 빚독촉을 하러 온 조폭으로 생각해 죽여버리겠다고, 아니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영호의 예상과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수님을 아세요? 남자는 윤수님이라는 여자의 남편인데 자신의 아내가 첫사랑이었던 영호 씨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수님은 병원에 있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전하면서 말이죠. 영호는 의식을 잃은 수님을 찾아가 박하사탕을 보여주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슬픔에 잠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수님이 영호 씨를 만나면 꼭 전해주라고 했던 오래된 카메라를 건네받습니다. 권총을 구매해 돈이 없는 영호는 헐값에 카메라를 팔아버리고 빵과 우유를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현상되지 않은 필름을 보며 흐느낍니다. 사흘 후, 현재. 가리봉동에서 공장을 다녔던 사람들끼리 20년 만에 가진 모임입니다. 그들이 처음 모임을 가졌던 바로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며 놀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울리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영호의 모습이 보입니다. 살아갈까? 그리고 다리 위 칙칙폭폭 달려오는 기차 소리가 들려오자 영호는 갑자기 다리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오늘의 개봉작 박하사탕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 다시 돌아갈래 장면이 너무나도 유명한 명장면이니만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텐데요. 실제 영화와 시간 흐름을 다르게 해서 상영해봤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느껴지셨나요? 그럼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화요일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언제나 도전하는 여기는 유니스테이션의 아나운서 이윤경, 박동우, 작가 박소현, 엔지니어 김재원, 김지아, 홍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